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을 고를 때 질문하시는 거, 그것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다만 그런 뻔한 팁이 아닌 상품 기획자 입장에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우리는 보통 닥터 브랜드, 클리오, 차앤바, 시드물, 토니모리 등 이런 브랜드들을 보고 제품을 사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모두 같은 데서 생산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화장품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브랜드를 가리키는 제조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춘 OEM과 ODM 회사를 의미해요. 국내에서 유명한 업체로는 이제 콜마, 코스메카, 코스맥스, 한불 등등등이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수백 개의 제조업체들이 있어요. 시세이도, 에로케이, 아모레퍼시픽 같이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공정들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에는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대부분의 일반 브랜드들은 이런 공장에다가 제품을 의뢰하고 개발해서 생산해내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집에 있는 화장품을 찾아보니까 짠! 요거 두 개를 보시면은 이거는 미샤의 초보형 비비크림이고 이거는 아리따움의 오일 세럼 CC 크림이에요. 요거는 미샤 거고 이건 아리따움 거고 서로 회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뒷면을 보시면은 미샤는 제조업자가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아리따움도 제조업자가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이렇게 브랜드는 다르지만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사고 싶은데 이 브랜드가 너무 생소하거나 다른 이유로 선택하기가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뒷면을 보고 어느 정도 검증된 제조사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성분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화장품은 이제 80%에서 90% 사이가 물이에요. 이 80~90%가 그냥 정제수인지 해수인지 아니면 어떤 추출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세요. 혹은 알로에, 녹차, 캐모마일 같은 화장품일 경우에는 그 성분이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짐승젤 있죠? 알로에 수딩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은 다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제품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더 페이스 샵의 알로에 짐승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더 페이스 샵에서 나온 옛날 알로에 짐승젤이에요. 성분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더 페이스 샵뿐만 아니라 짐승젤이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품 전면에 알로에 95%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알로에가 95%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이 제품의 첫 번째 전성분을 살펴보면은 정제수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그냥 물이거든요. 화장품 법상 1%가 넘는 제품은 함유량 순서대로 나열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화장품이 물에 가까울수록 80%에서 90%가 물이 차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제품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80~90%가 물로 되어 있을 건데 이상하죠. 제품 전면에는 알로에가 95% 들어있다고 적혀 있는데 왜 정제수가 첫 번째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이 제품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성분을 보시면은 7, 8번째쯤에 알로에베라 잎즙이 있어요. 여기에 95%라고 적혔죠. 이 말인즉슨 이제 알로에가 95%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전성분에서 여기 알로에베라 잎즙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 알로에베라 잎즙을 구성하는 제품 중에 95%가 알로에베라 잎즙이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1%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그 1%에 해당하는 95%만 알로에베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글리세린 뒤에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건 예전 제품이고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다 알로에베라 잎즙 같은 걸로 바뀌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모두. 아마 요새는 소비자들도 전성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죠.
지금은 해당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과거에 성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에탄올 섞인 젤을 알로에베라가 95% 들어간 젤이라고 믿고 사용했다가 피부가 뒤집어지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그 메인 제품의 함유량을 꼭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색조 제품을 고를 때는 전성분을 크게 따지지 않아요. 피부 케어의 목적이 아닌 피부 커버와 이제 미용 목적이 주가 되는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성분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런 성분들을 빼면은 모공이랑 주름 부각이 다 되고 입술에 막 다 일어나는 립스틱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질 않겠죠. 예뻐 보이려고 사는 게 색조 제품인데. 다음은 이 전성분 중에서 방부제를 한번 확인하세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참 이미지 안 좋잖아요. 왠지 피부가 안 썩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은 과연 좋을까요? 화장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그 만든 제품을 아마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될 거예요. 방부제가 안 들어있다면 내용물이 쉽게 부패하고 변질돼서 거기에서 안 좋은 성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들을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하고 세균 번식을 유래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어쩔 수 없이 방부제를 소량 첨가하는데 우수한 안정성을 검증받은 파라벤류의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곤 해요. 물론 화장품 방부제 성분이 본인 피부에 안 맞다면 거르셔야 되는 건 맞지만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만들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제품이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시중에 방부제가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과연 뭘까요? 전 성분을 살펴보면은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진 않지만 천연 추출물 성분 중에서 방부 처리가 된 성분들을 이용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살펴보면은 이 제품에는 이제 화학적 방부제가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주장하는 원리는 황금 추출물 그리고 모란뿌리 추출물 이런 것들이 천연 방부 작용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추출물들이 방부 기능하는 것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성분 자체에 방부 처리를 하고 이걸 화장품에 넣는다면은 간접적으로 방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료를 만들 때 방부 처리를 해서 만들고 이제 화장품을 제조할 때 이 성분을 넣으면은 방부 처리가 간접적으로 되는 거죠. 이 성분을 만드는 그 구성 성분에 대해서 표기할 의무는 없어요. 천연 화장품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런 제품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드리고 싶은 말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장품들 중에 무방부제 화장품은 마케팅의 한 일환일 뿐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저도 참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플 중에 화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들을 보면은 이제 웬만한 제품들이 다 있는데 성분을 분석해주고 이제 피해야 될 그런 성분들을 쉽게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에요. 물론 다 믿을 순 없어요. 제가 성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진 못해도 관심 제품이 생기시면 화해 어플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제품 구매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세 페이지 중에서도 제품의 주 기능을 우선 한번 살펴보세요. 화장품 기능에는 보습, 미백, 자외선 차단, 쿨링, 진정, 안티에이징 등등 정말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모든 거를 단 하나의 화장품으로 다 해결해준다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과연 진짜일까요? 우선 아까 제가 화장품의 80%에서 90%는 물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한 에센스나 크림의 90%가 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이 90%라고 가정한다면은 보습은 맞는 말일 테고 미백이나 주름 개선 기능성은 이제 식약처에서 고시해주는 성분들을 2% 이상만 넣으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미백, 주름 개선 2%, 4%를 넣었다 치고 그럼 94%죠? 남는 건 6%예요. 그럼 이 6% 안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유화도 해줘야 돼. 유화되는 성분도 넣어줘야 되고 층이 분리되지 않게 안정화되는 성분도 넣어줘야 되고 산화 방지제도 넣고 금속 이온 봉쇄제도 넣고 방부제도 넣고 하면 과연
안티에이징, 항산화, 쿨링, 진정, 재생 이런 기능을 하는 성분들은 과연 몇 프로나 들어갈까요? 만약에 그 재생을 돕는 성분이 0.1%라도 들어가면은 어쨌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해당 성분의 특징을 살려서 광고하겠지만 비중이나 함량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화장품에서 의약품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예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적인 레시피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저것 막 다 케어해준다는 제품보다는 한 가지라도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 기능이 뚜렷한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을 다 같은 라인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여러 기능을 스킨은 스킨대로, 에센스는 에센스대로, 크림은 크림대로 이렇게 각각 두루두루 사용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제 위에 제품의 성분이나 효과에 대해서 읽었다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 입증해주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유수분 테스트를 위해 기름 종이에도 뿌려보고 종이가루를 위해서 뿌려보기도 하고 수분을 막 측정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뭐 몇 명 이상 테스트했다 이러면서 그래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지정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만약에 이 수치나 그래프 같은 이제 검사 결과 같은 거를 상세 페이지에 넣게 된다면은 반드시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른 임상센터에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만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진이나 그래프 밑에 반드시 임상기관명을 적어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곳들이 꽤 많아요.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수분 측정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니까 수분이 30% 증가했다. 이런 거는 다 식약청 신고감인 거예요. 물을 찍어 바르고 수분 측정을 해도 어쨌건 물을 발랐기 때문에 그 즉시는 수분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그럼 어느 제품이건 수분 측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피부에 수분이 증가했다는 과학적인 결과를 위해서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법에 위반되는 일인데도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냐면요. 우선 법규가 막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식약처도 정해진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신고당하지 않는 이상 다 탐색하고 이래서 잡아내기는 좀 어렵고요. 법규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운이 나쁘면 걸리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일단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연구 결과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유행 쫓아서 화장품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매출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이런 부분들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찝어주고 한 번 더 의심해보고 확인해보셔야지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게 자체적인 실험인지 일정 기간 동안 정확하게 실험을 진행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초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선 비포 애프터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같은 데서 뜨는 제품들 보면 상세 페이지 엄청 길잖아요. 근데 대기업들 제품들은 잘 그렇지 않아요. 과연 할 말이 없고 실험 결과가 없고 그런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할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셔야 될 게 후기입니다. 이 후기란 게 제품의 광고를 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다음에 후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잖아요. 이 후기는 진정성 있는 후기로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은 참고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후기를 통한 광고를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특히 저한테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어떤 수분 크림의 회사의 댓글을 보면은 이거 진짜 내 인생템. 1+1이라 친구랑 같이 샀는데 제가 2개 다 살 걸 후회돼요. 이런 반응들이 연이어져서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좋은가?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보면 막 사고 싶을 정도니까. 근데 이럴 때는 브랜드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브랜드더라도 일반적인 페이스북 유저들이 너도 나도 좋다고 하니까 믿고 구매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만 파헤쳐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인생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페이스북의 주로 특징이 일단 예쁜 얼굴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여고, 무슨 여대 이런 소속을 가지고 있고요. 친구 목록을 보시면 비슷한 느낌의 이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타임라인에는 다른 활동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대표 이미지 하나 정도? 딱 그 정도만 있어요.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많던데 저는 이런 분들은 광고회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도 많지만 주로 이런 방법으로 페이스북 화장품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해서 막 진짜 좋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진짜 좋은 제품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그만큼 효과가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하는 건 맞겠지만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이 정도쯤의 손가락 운동은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1부터 20까지 칭찬 일색인 후기들이 쫙 있어요. 그럼 전 이것도 역시 거르는 편이에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모두의 피부에 맞을 순 없는 건데 칭찬 일색의 글들이 넘쳐난다는 거. 이거는 후기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에 가까워서 거의 자극이 없다든지 후기가 일부러 생성해낸 인위적인 후기라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칭찬의 글이 주를 이루고 한두 개쯤 아쉽다는 글들이 섞여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성분의 등급이라든지 EWG 등급이라든지 참고할 얘기가 참 많지만 우선적으로 이 정도의 정보를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추후에 제가 또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팁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없어도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충분히 따져보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꼭 지르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름하세요.